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 오늘도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뜻깊은 주가라고 하죠. 근데 이 뜻깊은 7만 원 선에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여전히 이제 뭐 계속 이 주춤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모아져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될 이유를 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아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요. 네. 사실 삼성전자 7만 전자 한 게 여름이었잖아요. 네. 그죠? 네. 여름이 되고 난 다음에 7만 원 선에서 6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지루한 박스장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그룹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이라고 그러죠. 네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상승했어요. 근데 제일 뭐가 많이 상승했는지 아세요? 뭐가 많이 상승했을까요? 네, TSMC. 아, 6.35%, 브로드컴이 5.06%, 네. AMD가 4.49%, 엔비디아가 2.95%. 야, 우리하고 뭐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3%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아요. 물론 간밤에 이제 뭐 금요일 밤이었나요? 네. 그목이 이제 저녁쯤에 저희한테 월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전달된 게 무디스가 그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한 게 아니라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네네. 뉴스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 양 뉴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볼 건데요. 자,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야속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주식이 안 올라서.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비빌 곳은 그래도 반도체다. 그래서 첫 번째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될 것이 반도체 사이클이 삼성전자의 모적이지 않냐. 업황이 이제 좀 회복세로 돌아선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이제 뭐 저희가 봤을 때 디램 현물 가격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파는 고정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정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7월 달인가 그 이후에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지표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파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쪽에 이제 그 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메모리 반도체 우리 쪽이 물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메모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출 추이를 보면은 삼성 이제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 그것이 이제 10월 달쯤에는 마이너스 3.1%로 줄었고 마찬가지로 중국으로의 수출 이 부분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보면은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고요,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뭐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반도체의 온기가 이제 저희 그 전반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온기를 해서 뭐 글쎄요 뭐 낙수 효과라고 생각하면 네. 좋겠는데요. 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 자막에 나온 것처럼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 지금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업사이클은 맞다. 근데 과연 슈퍼사이클까지 슈퍼사이클까지는 맞을까? 맞을까? 이거에 이건 대해서는 봐야지. 저 역시 뭐라고 할 수가 좀 어려운 게 자, 이게 보면은 그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반도체 이거 지금 모바일 폰도 잘 안 팔려. 뭐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PC라든지 그 모바일 폰 이런 쪽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슈퍼 사이클 올 거야? 모바일 폰도 그 정상적인 어떤
경기 사이클에서 1년 정도 지연될 것 같아. 이게 이제 그 화웨이에다가 그 파운드리 그 반도체, 네. 그를 이제 파운드리 업체죠.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SCMI가 지난주에 반도체 업황 그렇게 안 좋아 이렇게 한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뭐 업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난주에 이 SK 하이닉스가 HBM 이걸 한글로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적층 반도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여기다가 이제 집중 투자하겠다. 규모는 한 10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로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승부수를 좀 띄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삼성의 승부수는 뭐예요, 그럼? 삼성이요? 예. 뭐 아직 뭐 공개되지 않았고 뭐 거예요? 사실 그 뭐 HBM 관련해 가지고 네. 하이 밴드위스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예, 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이 메모리 관련해서 정보를 저장해서 전송할 때 네. 이게 전송을 잘하는 게 이제 이런 어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란 말이에요. 예. 이거 역시 D램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10조를 투자한다 했는데 삼성전자도 한 48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10조라는 것은 숫자가 이제 하이닉스에서 나와서 이거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네.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시간에는 한가를 맞았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그 HBM 관련해 가지고 바라보는 게 네. 이 HBM 자체가 굉장히 그 각광받았고 네. 주식시장의 하나의 내러티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주식들이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인가, 정말로 실적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 HBM 관련해 가지고 전체 그 수요를 보면은 네.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뭐 절반 이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좀 뭐. 글쎄요, 2021년에 이게 925억인가요? 뭐 이 정도 했다가 얼마 안 돼요. 예, 이게 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925라는 수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20억. 그러면 이제 물론 앞으로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HBM 관련한 얘기들 자체가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은 뭐 성장이 굉장히 가능한 네네. 그 파트이긴 분명한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거는 지금 말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HBM이 좋아지면은 또 다른 뭐 DDR5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DDR4 하잖아요. 이런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좋아져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렇게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슈퍼 사이클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부분에서 네. HBM을 가지고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HBM은 범용 서버를 이제 그 AI 관련된 서버로 이제 바꾸면서 그게 따른 어떤 수요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슈퍼 사이클이 되려면은 PC하고 그 모바일 이쪽에서의 수요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수요까지 확산이 돼야지 예. AI-향 전문 서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공급할 수 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게 또 수익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발전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만약에 이거와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PC라든지 그 모바일 폰에 있어의 수요까지 겹친다면은 정말로 슈퍼 사이클이 오고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경기라든지 고금리 기조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약간 슈퍼사이클적인 측면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아직은 있다. 예.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여쭤보면 이 HBM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좀 많이 뒤처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언뜻 들어가지고요.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이 HBM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삼성전자가 예. 뒤진 것은 맞죠. 예. 예, 분명히 그 부인할 수 없는 지난번에 요인이고요. 알기로는 이제 뭐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은 해체했다는 얘기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뼈아픈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뒤처진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에 그 부분은 분명히 녹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를 이제 쫓아간다는 말 자체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건데 네. 엄연히 사실 그 HBM에서도 HBM3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HBM3에도 이름이 다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그 GPU 그 쪽이 네. 굉장히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제품이 A100, H100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는 2024년, 2025년까지 지금 뭐 됐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SK 하이닉스의 HBM3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못하죠. 지금 시제품 테스트 중이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해 왔지만 아닌데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는 뭐 쫓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 HBM3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AMD라든지 다른 수요청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아마 곧 HBM3 관련해 가지고 곧 출시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 내년 말쯤에 가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아질 거니까 삼성전자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캐파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 HBM3를 또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는 이제 아까 D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뭔가 하면은 중요한 것이 재고가 이제 재고 자산이 축소되는 부분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D램 고정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부분이 시너지를 일으켜요. 그러면 재고라는 것들이 이게 메모리는 이게 주문을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 재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객사도 그렇고 세트 업체라고 그러나요? 이쪽에도 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고가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 정상 재고 정도 되면은 막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문을 하면은 이게 캐파가 금방금방 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반도체에서 업사이클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주문이 막 늘어난다. 네. 그럼 주문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늘려야 되는데 이 생산 이 캐파가 금방금방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 주목할 이유가 아까 D램의 업사이클이 있지만 네. 또 삼성전자가 캐파가 정말로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서 우리 모릅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고 또 잘 알려진 거 아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1.4에서 1.5 그리고 극대화한다면은 2배의 캐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D램의 업사이클이 왔다고 생각했었을 때 대형이 빠르겠죠, 더. 당연히 이제 그 실적이 좋을 거고요. 지금 3분기에 SK 하이닉스는 D램 관련해 가지고는 흑자를 받지 않습니까? 네. HBM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4분기에 가서 D램은 흑자지만 낸드가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분의 흑자는 4분기에 오지 않고 브레이크 이븐 정도가 1분기, 내년 2분기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10% 정도 될 거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 전체가 뭐 35조 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저희도 기쁘겠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전체를 올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당연하죠. 분명히 삼성전자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디램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HBM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작년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그 디램 부분이 한 40%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테크 인사이츠라는 데에서는 이게 한 37% 증가해서 올해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해서 690억 달러가 될 거다. 근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로도 좋지만 아까 캐파를 생각했을 때 디램 부분의 증가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그 가장 좋다.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장비, 또 자본 부분은 또 어떤지도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장비라는 거는요. 사실 그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정에서 대부분 중요하시하는 게 이렇게 회로를 미세 회로를 만드느냐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빛을 쬐가지고 그 회로를 미세 회로를 만드는 그 극자에서 노광 장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극자에서 노광 장비라고. 그게 우리 보면 EUV라고 그러거든요.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뭐 EUV 관련 종목 하면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는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쪽은 그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도 그 생각보다 뭐 한미 반도체나 이처럼 샥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이게 이제 EUV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하나의 그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파운드리에서 사용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도 하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 이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램에 이제 미세 공정을 하는데 그 EUV 공정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쪽을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인프라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지금 이제 그러면 자본력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 천정조 씨가 51조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80조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한 건데 삼성의 현금 보유 능력. 현금 보유 능력이 그래서 이게 80조면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로 삼성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력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디램이 만약에 안 좋게 되고 이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유상 성장한다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그 지금 사실 삼성전자에게 뼈아픈 게 그 HBM 이런 부분을 통해서 SK 하이닉스하고의 어떤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것은 이제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주가도 저는 그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아까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마이크론의 추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론의 추격은 사실은 뭐 저희가 디램만 얘기한다면은 저희가 한 70%를 디램을 저희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하는 거고 마이크론하고 이렇게 과점 체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디램 부분을 나머지를 이제 그 마이크론이 하는데 마이크론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HBM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지금 능력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론이 그 지금 일본하고 대만을 HBM의 어떤 생산 기지로 네.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난 6일 날 그 HBM 반도체 생산 설비 개소식이 대만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산제이 메로트라 그 마이크론 그 CEO가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규 생산 시설은 마이크론이 HBM 메모리 생산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 왜냐하면 HBM 이 부분이 뭐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면 이 부분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앞으로 전망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
마이크론이 그 HBM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예요. SK 하이닉스가 50이고 삼성전자가 40이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더욱더 이게 성능감 자체가 굉장히 좋고 HBM3를 그리고 또 HBM4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은 아무래도 그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론한테 그 점유율이 높게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의 이 시장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뭐 반반을 가져가는 거고 그 좀 축소된 부분만 마이크론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기업이 HBM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이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게 생각하고 뭐 이런 물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그 우리 그 성장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 저희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20%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이 두 기업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의 영향력, 경쟁력과 우리 정말 산업을 필수- 뭐 대표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이번에 파운드리 부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네. 부분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전망이요? 파운드리에 대한 전망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어 줄 거다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를 굉장히 좋게 보고요. 네. 그분들은 지금 TSMC가 가지고 있는 그 퍼센트지 절대적인 퍼센트니까. 절대적이잖아요. 50%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삼성전자 오늘 지금 한 10% 넘네요. 예. 예, 그리고 뭐 이게 좀 수치가 나오는 곳마다 좀 다르더라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네. 그런데 여하간 TSMC가 50%를 넘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그 동맹이 맺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대만, 일본 뭐 이렇게 여러분 아실 건데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TSMC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TSMC는 개방형 생태계를 추구해요. 근데 삼성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삼성은 설계까지 하는데 부서가, 디파트먼트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을 하다니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보통 시스템 반도체라 했을 때는 이렇게 설계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파운드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설계를 애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애플이 하면은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와 했을 때 TSMC는 네 해가지고는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객에 그렇지. 충성하도록. 그렇지.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설계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면을 줬었을 때, 얘들이 아무래도. 또 우리 거를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그쪽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데다가 그치. 삼성전자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모리 공정의 레거시가 이 여기에 투영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결코 그 미국 쪽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서가 이게 파운드리가 이제 독립되어서 분할되어야 상장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네. 삼성은 이제 그거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삼성은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하자면 개방형 생태계에서 TSMC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What can I do for you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런 어떤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 각각의 참여에 있던 우리 여기 보면은 뭐 패키징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데가 있잖아요. 예. 우리 왜냐하면은 이게 파운드리 하고 난 다음에는 패키징이나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하고 함께 결국 뭔가 하면은 기존 반도체 설계의 수준을 발전시키는데 TSMC는 목표를 두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것이 잘하느냐, 네. 어떤 것을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했었을 때 이게 패스적인 것보다는
지금 설계했는 것이 좀 더 멋지게 설계되도록 하고 만들어지는 그 반도체 칩에 있어가지고 이게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우리 파운드리 1등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제 입장에서는 저게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 그 설명만 들어도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네, 구조적으로 사실은 되게 힘든데 삼성이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텍사스주에 가서 사실 이런 그 오스틴도 그렇고 테일러 이렇게 해서 좀 요번에 테일러에서 했는 거는 한 170억 달러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이 변하고 다만 이제 하나 기댈 게 있죠. 미국이 보니까 이게 TSMC가 우리 걸 다 하면은 좀 너무 중국하고 대만하고 무슨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밸류 체인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애누구일까? 그럼 삼성이 그래도 보면은 파운드리 하잖아요. 패키징도 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삼성의 능력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인식이 전환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랬을 때 삼성이 대만 파운드리를 쫓아갈 수 있다. 그 전에까지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파운드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이거보다 높았었어요. 그러다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뚜렷한 부분들이 뭐라고 하기가 좀 불분명한 상태예요. 다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조금씩 그 1%가 늘을 때마다 이 시가총액이 연동되어서 늘어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아까 D램 사이클과 함께 삼성전자가 이게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퍼센트지가 TSMC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씩 가져올 때마다 삼성전자 시총이 늘어나야 되고요. 사실 금요일날 TSMC가 6%대로 오르자 이게 TSMC 시총은 660조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은 지금 현재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420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에 못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정말 삼성이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어떤 앞으로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형 AI 지난주에 발표했죠? 가우스? 네. 예. 이거의 어떤 그 실적과의 연관성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생성형 AI 자체를 그 삼성에서 했는 부분은 이게 뭐 이제 가우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메일을 작성하고 문서를 요약하고 뭐 번역한다 이런 거 있지만 좀 생성형 AI라는 것이 2020년에 그 수치가 뭐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23년 오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생성형 AI가 작년에 챗 GPT 열풍이 처음 나왔지 않았나요? 그렇죠. 처음 나오고 올해 이제 챗 GPT 열풍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에는 뭐 고객들이 줄 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AI라는 부분이 삼성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생성형 AI를 뭐 그 삼성이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AI가 가지고 오는 생태계 변화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반도체 생태계에서 AI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AI 반도체. AI 반도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고부가치 산업이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디바이스 온 그 AI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도 생성형 AI의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도 AI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얼마 전에 그 AI 반도체를 뭐 설계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애플이 마찬가지고. 그러면 AI가 지금 모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러면 이 AI 반도체가 늘어난다면 자, 챗GPT가 앞으로 그
작년 숫자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0년 후에 35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35배 증가됐을 때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그 AI 반도체에 있었을 때 이게 지금 순수하게 AI 반도체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는 원래 AI 반도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GPU를 이제 한 거잖아요. GPU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NPU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NPU를 만들고 각종의 뭐 TPU라는 것도 있고 이게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거고 예. 지금 현재는 단계로서는 그 정도의 기술이 안 되니까 이제 그 GPU를 쓰는데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3D 패키징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했어요. 네. 예, 그 지금 보면은 그 엔비디아에 주는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램하고 뭐 이렇게 HBM 만들어서 네네. 이렇게 HBM3를 가지고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HBM3에다가 패키징까지 할 수 해가지고 네네.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이런 그 패키징 능력, 3D 패키징 능력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조명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HBM3 관련한 이슈가 좀 불식된다면은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큰 도약이 될 것이다. 아니 근데 어쨌건 엔비디아에 지금 주력 납품하고 있는 건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지만 하이닉스가 주는 물량은 한계에 한계가 달할 있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내년 그 다음에까지 하이닉스가 이미 다 찼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나머지 알파 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할 삼성전자 수밖에 기회가 없는 거고 곧 있을 삼성전자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후발 업체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가만히 두겠어요? 다 후발 업체들도 다 있고 아무래도 다른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포션을 예. 뺏어가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럴 예. 때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앞에서는 좀 기분 나빴을 것이지만 분명히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있다.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큰 시장을 주는데 이것이 폐쇄형 생태계가 아니라 개방형 생태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적과의 동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도 기존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폐쇄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서 머물지 않는다면은 삼성전자한테 많은 그 경제적인 이익이 올 것이고 주가도 한 단계 도약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목해봐도 좋을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주셨는데요. 조원경 교수님 저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